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오후 울산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 구조물이 붕괴했습니다. 작업자 2명은 구조도 했습니다만 아직 매몰된 작업자들이 있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님 나와 계신가요? 네, 자, 교수님, 사고를 좀 목도하셨을 거고 붕괴하면 보셨을 텐데 먼저 이 붕괴에 대한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대형 철골 구조물인데요. 네. 해체를 앞뒀다고는 합니다만 저렇게 큰 구조물이 일시에 붕괴한다는 것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이 참사는 2021년 6월 9일에 광주광역시에서 있었던 예. 건물 철거 과정에서 마침 그곳에 멈추는 54번 시내버스가 매몰되어 버렸던 참사, 그래서 네네. 9명이 사망했던 참사, 이것과 비슷한 그런 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예. 네, 그 원인은 한 3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는 건물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건물이 어떻게 설계된 건물인지를 파악하는 예. 원 설계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게중심과 하중이 어디에 어떻게 분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원 설계도에 대한 파악이 있은 뒤에는 두 번째로 철거를 위한 철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 설계도에서 파악된 그런 건축물의 특징과 그런 무게중심, 그런 균형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철거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예. 이 철거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 번째로 이 철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이때 이 철거를 하는 과정을 철거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리와 예.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서 철거 계획대로 잘 철거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참사는 지금 보일러 기둥이 지금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예. 이 발전소라고 하는 화력 발전소라고 하는 특수한 그런 구조물이 그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철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그리고 이 공사가 어떻게 철거 공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 추정해 볼 수 있는 3가지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뭐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교수님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당연히 매뉴얼이 있고 또 그 작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안들을 숙지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그 철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 철거 계획대로 건축물마다 전부 다 아파트나 아파트대로 또는 뭐 이런 사무동 건물은 사무동 건물대로 이런 발전소 시설 그런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다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성에 기인해서 철거 계획이 수립되면 이 철거 계획에 근거한 건축물 철거 시에 준수해야 될 안전관리 매뉴얼들이 또 준수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먼저 철거해야 될 것들, 추후에 철거해야 될 것들이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은 안전 수칙, 안전 관리가 준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예. 뭐 원인 파악도 해야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 설계도에 대한 분석과 또 철거 계획 수립, 또 철거 작업대로 진행이 됐는가에 대한 조사가 차차 이루어질 텐데 일단은 저희가 사고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붕괴를 이 정도의 붕괴가 이루어진다면 이 직전에 어떤 이상 징후 같은 게 포착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참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짐과 징후가 나타납니다.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아마 현장에서 징후가 있었을 겁니다. 그 징후는 벌써 그 뭐 한 수십 미터의 그런 보일러가 이렇게 서 있었고 예. 또 이 보일러가 무너지기 직전에 어떤 그 부착되었던 보일러가 지지하고
있던 곳에 대한 금이 간달지 여러 가지 조짐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건축물의 폭파 쪽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보일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보일러가 좀 넘어지기 전에 보였던 징후나 조짐을 자세히 면밀히 관찰하지 않지 않았냐. 예.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작업자들이 매몰된 상태로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흙더미가 아닌 철 구조물에서의 구조 작업은 특히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이제 지진 현장에서도 많이 이제 목격되는 일인데요. 예. 어느 공간인가가 지금 그 두 분의 위치가 발견됐다고 하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생존해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런 구조물들이 불규칙적으로 엉켜져 있기 때문에 이 엉켜져 있는, 뒤덮고 있는 이런 구조물들을 걷어내는 과정 속에서 예. 그분들이 생존해 있는 그 어떤 공간의 균형이 또 무너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팔이나 손이 끼어 있을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다면 이 철골 구조물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또 그런 신체 일부가 손상될 수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감수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이제 장비들이 그 틈새, 지진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틈새에 카메라를 넣어서 위치를 확인한달지 또 이분들의 어떤 위치를 냄새로 탐지견들이 찾아낸달지 예. 뭐 이제 이런 방법들을 동원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예. 지나치게 소방차들이 많이 출동해 버린달지 예. 네. 이러면 마침 우리가 그 이태원 참사 때 봤던 것처럼 구급차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화재 현장이 아닌데도 막 큰 소방차들이 많이 와가지고 뒤엉키는 현상 이런 것들은 또 매우 주의해야 된다. 예, 구급차와 또는 그 특수 장비가 이렇게 붕괴된 곳에서의 그런 붕괴된 그런 건축물 잔해들을 드러내는 이런 특수 장비 중심으로 와야지 소방차들이 막 화재 현장도 아닌데 많이 오거나 또는 응급 환자를 구조했을 때 이렇게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확보되지 않고 구조 구급 차량들이 엉켜버리는 거죠. 지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것은 또 매우 우리가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래서 현장 특성에 맞는 구조 구급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런 첨언 말씀을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어떤 흙 구조물이 아니라 철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흙에 묻힌 상태가 아닌 거를 또 다행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방금 전에 그 정도 교수님께서 다행입니다. 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철제 구조물이고 좀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신체가 손상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흙더미에 완전 매몰되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을 때 일단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구조가 된다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또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벽돌, 콘크리트 또는 뭐 흙에 이렇게 매몰이 되어버리면 네네. 우리가 호흡하는 데 지장도 있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래 생존하실 수가 없는데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네. 어느 공간인가 이렇게 구조의 목소리는 못 내시지만 생존에만 계신다면 그리고 지금 또 좀 춥기는 합니다만은 예. 어딘가에서 어떤 우리 그 특수 구조물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카메라 장비 같은 것을 집어넣고 예. 또 이렇게 틈새를 벌리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잘 구조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침착하게 예.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다른 구조물들이 넘어질 수 있는지 가능성도 또 봐야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보일러 철제 구조물만 넘어졌는데 이 충격에 의해서 예. 지금 폭파 준비 중이었던 그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금 그 철거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예. 그리고 향후 추가 붕괴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네. 예.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교수님. 지금 상황에서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교수님이 보셨을 때 이 사고 골든타임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네, 이것은 성급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그 지진 현장이나 건물 붕괴 현장에서도 이른바 골든 타임을 넘긴 뒤에도 구조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예. 또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얘기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골든 타임이 지나버리면 다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또 관심과 긴장도가 풀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아니죠. 예. 예, 저는 이제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골든 타임은 예. 구조될 때까지가 골든 타임이다. 아.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추후에 안전하게 매몰자들이 다 구조가 되고 나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요. 네. 이 작업이 무리하게 해체 작업이 진행이 됐는지 또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 장치가 잘 돼 있었는지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겠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제 거꾸로 추론을 한다면 지금 붕괴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네. 붕괴 사고가 났다는 것은 현장 안전 관리가 잘 안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걸로 말씀드렸던 철거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됐을 것이다. 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건축물의 이 시설물의 원 설계도에 대한 정밀한 검토 분석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예. 예. 네, 그렇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울산 화력발전소의 원 설계도에 이 건축물의 하중과 건축물의 강도와 어느 부위에 그리고 이 보일러가 설치되는 곳이 어느 곳에 하중이 쏠리고 하중이 이 땅 밑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것들은 설계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토대로 해서 철거 계획들이 제대로 수립이 되었느냐?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감리와 안전관리자들의 그런 소통과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네. 그래서 무리한 그런 보일러 해체 작업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요. 네.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맞아요. 조사가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 모두가 지금은 골든타임이 구조될 때까지 매몰자들이 무사히 구조되기를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